여러분께 저를 바칠 차례입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기호 1번 박근혜.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주는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239번의 연설, 총 1680쪽의 연설문, 다 기억할 수 없다면 다음 세 마디만 기억해 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잠시 후 밤 12시가 지나면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음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어떤 후보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깨끗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대통령. 아마 여러분 각자 바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기대를 모아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보람있게 바꿔드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100%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이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 면접에서 꼭 합격점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방송 들어가는 이 시간, 저는 이게 한 사람의 죽음, 세상을 떠나버린 분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세창 목사입니까? 네, 목사들이 우리 엘리엠을 하더라도 수천 명이죠. 네, 그러나 저는 이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를 방공지를 상당히 격려했던 분입니다. 김세창 목사. 세상 떠났죠, 지난주에. 네, 지금 천국에 도착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김세창 목사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저는 나이가 40살도 아니고 80이 다 된 할머니가 75세입니다. 내연의 남자는 20살 아래 연하입니다. 네, 75된 할머니가 네, 연하의 남자와 엔조이를 했는데 남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뿔이 난 이 할머니가 남자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그런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어젯밤인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질투, 할머니도 질투하는 이 시간, 오늘 저는 특히 북한 임금 문제에 관련해서 UN 본부에서 총회에서 인권 계량이 표결됐다는 뉴스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북한 임금 문제를 취급하고 관심을 갖는 이 시간, 우리 서울 코리아는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육박을 하자 배부른 할머니들 같이 젊은 남자와 엔조이 하면서 마음을 주고받고, 그러자 남자 젊은 놈이 네, 배반하자 화가 뿔이 나서 자동차 유리창문을 깨버렸다는 그런 뉴스를 비교해 볼 때 느끼는 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사일 시험 중지해 줄 것을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국가, 깡패 국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노스코리아 여러분들, 변화의 상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강성태국 다 좋다. 그러나 한반도를,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장난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개방 사회를 추구할 때, 시구할 때 우리 미국과 한국은 결코 침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좌익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등등으로 핵 개발을 하는 여러분들, 당신들이 진정으로 사회 개방을 하고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채택된 인권 법안들처럼 그러한 것이 실현될 때, 현실화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로운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한 오바마 대통령도 좀 실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울고 있는데, 통곡하고 있는데 왜 좀 도와주지 않느냐, 끌어당기지 않느냐. 네, 그 무관심의 오바마 정책, 대북 정책 올해부터 조금씩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노스코리아 노동신문은 자그마한 우리 민족끼리 등등 조평동 신문 언론들도 아니고 매체들도 아니고 적어도 국영 매체인 노동신문에서 어저께 우리는 남한 대선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겠다, 걱정 마라, 패를 안 하겠다, 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 가끔 화전양면 위장 전략 전술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약속한 대로, 노동신문이 약속한 대로 한국 대통령 선거 간섭, 내정 간섭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간섭 많이 했죠. 네, 박근혜 연이라는 욕까지 했는데 이제 박근혜 지지가 상승되자 아마 향후 박근혜와 정상회담을 고려해서 그런지 신경 안 쓰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네, 북한, 노스코리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막 뉴스가 나왔는데요, 1968년 지금 한 30년 됐죠. 40년 됐죠. 그때 부해불로한 미국 함정이 원산 앞바다 지역에서 정보 수집을 하다가 끌려갔죠, 북한으로. 지금까지 원산 쪽에 있던 그 부해불로가 한 10년 전에 대동강변으로 끌고 왔습니다. 야, 무섭죠. 바닷가에 있는 그 거대한 부해불로 불암을 6km 끌고 대동강변에 정박해놓고 미제국주의를 반미운동에 불을 지르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동강변에 있던 그 부해불로 함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디론가. 네, 돈이 없어서 재정 절벽이 돼서 고철로 팔아 먹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 미국 간의 수교를 노리는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었나, 그런 기대를 하는 시간입니다. 부해불로함을 대동강변에 갖다 놓고 정박해 놓고 조는 미국들이 우리 북조선을 공격했다, 해코지한다. 네, 그런 선전 시대가 이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제발 북조선이 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노스코리아 문제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은 전술한 대로 남한 대통령 선거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신부풍 일으키지 말고 예의주시해주고, 박근혜 당선 이후에 박근혜 그 원칙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별다른 바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통일신문 대표가 평양에 가서 국군 포로들 한두 사람만이라도 손잡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김정은 시대의 아름다운 면들을,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어제부터서 비가 하늘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들리고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느끼는 바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그 시간, 우리 인간은 특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북한 아오지탕강에 갇혀서 일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고향에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군 포로 그 실종자들, 60년이 넘은 이 시간, 그들은 고향에 한번 내려오지 못하고 기본권, 자유권,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박탈당한 채 노역하는 노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연말이 되고 새해가 다가오는데도 6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국군 포로들, 당신들은 애비 할아버지까지 만수대 의사당인가 시신을 갖다 놓고 1년에 수십만 불 비용을 들여가면서 방부제를 통해서 60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동족, 당신들이 야기했던 원인 제공을 했던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아직 후유증이 처리 안 된 국군 포로 문제, 눈이 내리고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이 시간, 그들은 자유롭게 티켓을 끊어 고향으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우리 한반도의 분단의 비극 역사를 한번 반추해 볼 때 느끼는 바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북한 노스코리아 김정은 팀들, 장성택 매제, 강석주 여러분들, 제발 군사력 증강해서 한반도를 위협한다거나 비생산적인 국정을 수행해서 인민들에게 배를 골리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톨스토이, 북한과 싸우는 전쟁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니라 섹스하고 싶은 성욕 때문에 미친다. 성욕과 전쟁이 가장 무섭고 괴롭다. 그런 말을 톨스토이가 남겼습니다. 이제 서울 코리아 뉴스를 접하는 이 시간에 북한 노스코리아 핵무기와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니라 남자의 성욕, 여자의 성욕, 그 성욕을 절제 자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가장 지겹다. 정말 어려운 전쟁이다. 북한 핵무기 100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섹스다.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톨스토이. 검찰, 검사도 남자고 인간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보도된 대로 검사실 안에서 여자와 섹스를 했다? 성행위를 했다? 네, 좋습니다. 성관계하는 장소는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검사가, 목사가, 선임이 성전 안에서 신도와 섹스를 하고, 검사가 국법 질서를 확립해야 될 그 현장에서, 그것도 매춘부도 아니고 자기 마누라도 아니고 일반 여성도 아니고 여비스도 아니고 절도 혐의로 체포된 여자를, 그것도 나이가 10살이 넘습니까? 연상의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섹스를 하고, 또 이틀 뒤에는 또 불러내가지고 택시 타고 자동차 타고 차 안에서 모텔에 가서 그 성욕을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를 바람에 검찰이 지금 콜에 물렸습니다. 여기서 본 기자는 그것이 직권남용, 검사가 내 요년, 내 도둑년이지, 수갑 채우겠다, 징역 3년이다, 절도죄는 그런 협박 때문에 여자가 팬티를 벗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여자가 검사와 섹스를 하고 만나는 그 시간에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했다는 사실을 좀 중시합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중요한 얘기들을 할 때, 전화나 만났을 때 상대방이 녹음기를 부착해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생각 좀 하시고 조심해 주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검사는 2번, 3번 정도 기각이 됐죠. 구속이 안 됐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없다,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는데, 그 판사도 일단은 개인의, 국민의 성욕까지 통제하지 못해서 구속 조치를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러나
검사가 범죄인과 검사실에서